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실 정신적으로 학대받은 거죠. 그런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그런 자녀는요, 보통 부모가 거짓말하고 그리고 문 앞과 문 뒤가 완전히 다른 모습, 거짓의 어떤 그런 가정 환경, 그리고 그것을 암하고도 나눌 수 없고 또 꾹꾹 눌러서 자기가 참고 견뎌야 하는 뭐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 대해서 저번에 두 번째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번 주 세 번째 시간에는요, 이런 자녀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적으로 자기 비판을 너무나도 잘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자신의 감정이나 혹은 또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항상 자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오히려 필요와 욕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오히려 뒤로 밀어내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오히려 자기를 고립시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되는 경우는 그 부모가 한 것처럼 똑같이 그것을 답습해서 자신 또한 나르시시스트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돼서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가 되죠. 그러거나 이제 전형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불안정한 attachment relationship, 애착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이성이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극도로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bad role 모델이 되었던 그 아빠나 혹은 엄마, 나르시시스트였던 엄마 그 역할을 대신해줄 혹은 자기가 결핍된 제대로 애착되지 못했잖아요.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잖아요.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해야 나중에 모험심을 가지고 세상 바깥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데요. 애착이 불안정하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힘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바깥에 나가서 모험을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죠. 어릴 때 형성하지 못한 그 애착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나 이성 관계를 다 커서 성인 아이가 되어서 성인 아이처럼 그렇게 그런 관계를 찾게 돼서 too much co-dependent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 electoral complex, father complex, mother complex 이런 게 있고요. 물론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contextual condition에 따라서 문화적 환경이나 그 다음에 애착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가 거기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루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엮이는 가정이잖아요. dysfunctional family 안에서 자란 이 아이들은요. 이 아동 학대 피해자들이에요. 오히려 스톡홀름 증후군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딜레마를 겪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기가 생존해내기 위해서 눈치 보고 그리고 거기 맞추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를 학대한 사람을 마치 자기가 조금만 잘해주면 자기를 보호해준 그런 사람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분노를 뭐 이런 거를 폭발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나를 감쌌다고 오히려 미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모순된 트라우마가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인데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게 교육적으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그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파워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케이프고트인 자녀이거나 혹은 상대방 엄마나 아빠가 막 당해도 사실 그걸 가만히 두고 오히려 학대자인 그 나르시시스트인 부모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쁘게 할 수 있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번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줬고 이번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자기 체면, 정신 승리를 통해서 그 불안정한 그 마음들을 이렇게 누르고 그리고 이게 생존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다뤄봐요.